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59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은 보루입니다. 군사용어로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을 보루라고 얘기하죠. 물론 두 번째 뜻에는 비유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작은 성 보자인데요. 갑골문은 금문 소전체 모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흑토자를 뺀 지킬 보자가 작은 성 보자의 원 글자였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요. 이 지킬 보의 경우에는 지금 보라색 글씨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를 잘 기르고 또한 다치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 보살펴주고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킬 보자가 됐고 지키는 목적으로 흙을 쌓는다 해서 작은 성 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실은 이 글자를 기르다, 기를 양으로 얘기합니다. 원래 아이를 기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인의 뜻을 따르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이 믿을 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을 신과도 비슷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잘 기르다의 뜻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이 믿을 부자에다가 어머니의 가슴을 뜻하는 그죠? 갈고리를 넣으면 이 글자는 젖유자가 되죠. 어머니의 젖가슴에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갖다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젖을 잘 먹어야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 때문이죠. 석에는 무릇 적자 그러니까 갓난아기 빨간둥이니까 갓난아기에는 그쵸 이를 보호해주는 보모 혹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 그 다음에 의복 등등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킬 보자가 아이를 업고 있다, 업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입증해 줄 만한 것이 준 특급이긴 합니다만 포대기 보자가 있습니다. 강보할 때 강보에 쌓인 아기 할 때 이 강보 자체가 포대기를 뜻하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를 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보루 루자입니다. 보루 루자는 금일 한자 133번에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 보루루는 아니지만 허수아비 괴, 그 다음에 꼭두각시 뢰가 결합한 괴뢰 설명할 때 이 밭갈피 뢰자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루 루자의 이체자는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 모두 다 이 갈피 뢰자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시는 이 글자를 군벽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형 목적으로 군사들이 담을 친 것이다. 군사적 목적의 담이다. 보루의 뜻이 원래 그렇죠. 흑토의 뜻을 따르고 밭갈피 뢰자는 음을 나타낸다. 이것도 밭갈피 루도 되기 때문에 형성자로 본 것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흙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글씨 복습하겠습니다. 둘 다 1급이고 둘 다 흑토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성 보 장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루 루자입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맞네요. 자, 보루 루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전을 볼까요? 보루는 바리케이드 와 비슷한 말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인 구축물이고요. 보채, 영루라는 유효어도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든가 보루를 쌓다, 보루를 지키다 등의 예문이 있었고요. 2번도 많이 쓰죠.
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삶의 보루, 그에게는 그의 가정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두보라는 말도 쓰죠. 여기에도 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발음도 비슷하고 그 뜻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보보자가 있습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의 하나이고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두는 곳이다. 이것도 역시 무언가 흙으로 쌓아 놓았지만 물을 강조한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수안보, 온천으로 유명하죠. 수안보의 보도 이 보를 쓰는데 원래는 이 보보자를 쓰다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하면서 군사적 보루의 의미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글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안보에도 이 보자가 들어가네요. 그럼 루자는 어떨까요? 이 보루 루자는 보루라는 단어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구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게 좀 재밌습니다. 야구의 베이스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흑토자도 아래 있고요. 일본에서 먼저 쓴 것 같긴 합니다. 도루이라고 하면 도루이고요. 그렇죠? 이 베이스를 훔치는 것이죠. 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의 허술한 틈을 타서 다음 베이스까지 가는 일, 그리고 뭐 1루간, 그다음에 3루간이 있죠. 그 누간도 있습니다. 루이강이라고 얘기해서 야구에서 베이스와 베이스의 사이 또는 그 거리를 누간이라고 얘기한다. 1루간, 3루간 많이 얘기하죠. 물론 손수자를 쓰면 1루수, 2루수, 3루수의 누수도 됩니다. 우리나라 보루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바올레, 일본에서는 호루이 혹은 호루이, 한문투로 호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와 발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루자의 글자체가 한중일 삼국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좀 다르다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영어에서는 redoubt나 fort나 성이죠. 그 다음에 bastion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보루라는 말은 순종실록 부록 5권에 한번 나올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 혹은 루 혹은 책보 정도의 단어로만 검색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보루라는 표현이 그대로 보였고요. 소련식 보루네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의회는 민주, 민권의 보루라는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의 거의 마지막 시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보루라는 표현 자체는 좀 최근부터, 근대부터 쓰기 시작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종원의 글에 이 보루라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아 당나라 때에도 보루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활발하게 쓰이게 된 것은 근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59번째 시간에는요. 작은 성 보, 보루루가 결합한 보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둘 다 형성자이면서도 뜻을 지킬 보자나 밭갈피 뢰자, 뭔가 쌓여있는 듯한 이 음과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루루자는 야구용어로도 자주 쓰이는 것도 현대 의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등으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